네, 안녕하세요. 코인 명가의 에알스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12월 7일 화요일 12시 38분을 지나고 있고요. 저기 아래 링크로 이제 코인에 대한 정보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VVIP만에 입장시켜 드리고 있고요. 또 신청하셔서 코인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이벤트, 이슈 이런 부분들도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가격 분석과 전략을 통해서 상당히 확률 높은 매매를 지금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디센트럴랜드 뭐 그리고 최근에 샌드박스 계속해서 이제 많이들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방금 전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이렇게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 NFT 거래 분석 사이트인 논펀저블닷컴이 제공하는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7일간 거래된 NFT의 약 4분의 1가량이 메타버스 게임 샌드박스의 디지털 토지인 것으로 또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또 이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 2위로 이름을 올린 디센트럴랜드의 경우 하나로 약 8억 9,600만 원 상단의 단일 아이템 거래를 만들어내며 지난주 NFT 전체 분야에서 다섯 번째로 비싼 거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는 전체 NFT 분야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거래 규모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네. 물론 지금 당장은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얘네들이 뭐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일단 못 치고 올라간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멘텀이 더 강한 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하락을 했던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은 코인 그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락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미중 무역 분쟁 아니면 코로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반사 수혜가 되는 그 주식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디커플링 되는 코인이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다른 데 찾아보면 또 있겠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업비트 내에서나 아니면은 뭐 빗썸 같은 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은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더 크게 받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마나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또 뭐 추세를 깨진 않았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달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었던 메타버스 테마 코인들이 주말 급락장의 영향으로 하락을 했고 메타버스의 인기가 무르익으면서 높은 가격에 신규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던 만큼 이번 폭락장으로 인한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잘 팔고 나왔죠. 네, 저희 방에서는 제가 이제 한 100명 있는 방에서 이제 여기서 팔았어요. 다 전반적으로 다 팔았고 지금은 또 이제 보고 있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바라보는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가 제 타점이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라인이 제 타점이었습니다. 예, 타점이고 근데 여기를 더 뺀다라고 하면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손절을 짧게 하든가 아니면은 물을 타가지고 2차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2차 매수를 들어가는 구간은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저점과 이 고점의 78.6이나 88.6 이 가격대 그러면 3,770원, 3,313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근데 여기서 잡기는 쉽지 않았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너무 폭락을 크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야 보니까 뭐 굳이 이런 데서 안 잡아도 됩니다. 굳이 안 잡아도 되고 봤는데 차트를 봤는데 얘네가 또 보니까 또 트렌드는 또 지켜줬어요. 보시면은 어 보이시죠? 이 고가와 이 고가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들어진 저가가 있는데 저점을 낮추진 않았죠. 이 저점을 낮추진 않았고 이 트렌드 위에서 지지받는 모습 이거는 이제 평행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널적인 요인들에서 지지를 잘 받았구나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영상을 보니까 어디 있었지?
아마 손절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손절을 3일 전에 만약에 폭락을 피했다라고 하면 잘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손절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은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여기 이 라인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떨어지다가도 이런 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저점이 잡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만약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데서 조금 만약에 횡보를 해주면서 좀 길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가 좋은 거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왜? 손절이 짧잖아요. 손절은 여기 잡으면 되거든요. 여기나 아니면은 이 트렌드 이탈하면은 손절하면 돼요. 근데 여기를 지켜주면은 반대로 뭐 그 다음 매물대나 아니면은 또 여기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디센트럴랜드가 일봉상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어쨌든 저점과 고점이 나온 뒤로 저점을 만들었고 고점을 높였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이제 꼬리가 길게 달렸죠. 꼬리가 길게 달린 핀파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핀파 캔들을 형성한 뒤에 지금 만약에 이런 데를만 또 지지해주면은 추세가 변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원래. 물론 여기가 깨지면은 패닉셀이 나오겠죠, 단기적으로 많이. 근데 여기를 또 지켜주면은, 이런 데를, 이 부근대를 또 지켜주면은 또 괜찮은 또 기대 수익률이 또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손절하면은 이것보다 좀 낮게니까 한 5에서 10% 정도 손절한다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지켜주면은 그래도 한 100%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은. 그러니까 모멘텀이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요소는 따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그런 가격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지켜줄 자리는 또 지켜줬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여유롭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패닉셀 하기에는 조금 실제 지금, 그리고 요런 데 있죠. 요런 구간들도 지금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단기적 이탈 나오면 한 이런 데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런 매물대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활용해서 거래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